안녕하세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국 U17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챔피언십 예선에서 브루나이를 상대로 압도적인 19대 0 승리를 거두며 조일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경기에서 태국은 전반과 후반 모두 다양한 공격 전술을 활용하며 득점을 이어갔으며 다수의 선수가 골을 기록해 팀의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경기 후 팀 감독은 인도와의 다음 중요한 경기를 염두에 두고 여러 선수 교체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기 후 협회장으로부터 격려금 30만 바트를 약속받았습니다. 10월 25일 태국 상원의 천연자원 및 환경위원회 의장이 뿌라찐부리주에 위치한 화학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공장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이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없이 중국 자본에 의해 설립되었고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원회 의장은 사건 발생 직후 상원위원회가 현장을 직접 조사했으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폭발이 발생해 2명의 미얀마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환경위 의장은 아연을 포함한 화학탱크가 폭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인근 지역의 외국인 소유 공장 또한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이 공장들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묻고 싶다며 건설 초기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2024년 10월 26일 재무부는 이번 경기 부양 자금이 2단계에 걸쳐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정보가 누락된 6만 명을 제외하고 10월 21일까지 약 31만 1천 명에게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프롬페이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송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11월 21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별도의 송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2단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포함해 기존에 등록하지 못한 그룹의 추가 등록을 돕고 있으며 정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 절차를 마친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1만 바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이 완료되는 12월 21일까지도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빠른 시일 내에 프롬페이 등록 및 정보 갱신을 맞춰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태국 인민당의 파라미 와이종차로엔 의원은 외국인 교사 취업허가 통제를 요청하며 국제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장기간의 학생 학대 사건을 비판했습니다. 파라미 의원은 교육 시스템의 허점이 심각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립교육위원회와 협력하고 이를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파라미 의원은 2년 전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이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현재 교육부가 강력한 징계를 부과하고 있지만 비성폭력 사례는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교사 자격증 발급 절차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며 평가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피팟 라차키프라칸 노동부 장관이 사회보장기금이 30년 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보장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2조 6천억 바트 규모의 기금으로 2,400만 명 이상의 피보험자에게 건강과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장기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국은 2025년부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기여 한도를 조정하며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기술 활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해 연금 지급 부담을 줄이고 기금의 수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피팟 장관은 2054년까지의 변화를 대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태국 해군사령관이 10월 27일 방콕 짜오프라야강에서 열리는 왕실 수상 퍼레이드를 앞두고 포트 준비 상황, 행렬 경로, 그리고 안전관리 체계를 세밀히 점검했습니다. 이 퍼레이드는 52척의 보트와 2,412명의 군인으로 구성되며 주요 보트는 왕실 전용 보트로 행사 중앙을 이끌 예정입니다. 해군은 퍼레이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상 외 상황에 대비한 추가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태국 국민에게는 퍼레이드 날 노란색 옷을 입고 참석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태국 반부패청이 디아이콘 그룹 자산 89건을 추가로 동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주식, 디지털 자산, 예금 계좌 등 총 1억 4,400만 바트, 약 52억 원 상당의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현재까지 동결된 총 자산은 3억 2천만 바트, 약 116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피해자 3,424명이 총 11억 6,800만 바트 상당의 손해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최근 태국 방콕과 인근 지역에서 판매되는 샤인머스켓 포도의 74%에서 톡성 잔류물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가격을 70% 이상 인하하며 재고 처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소비자 불안이 커져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북동부 최대 도매 시장인 달라타이 시장에서는 과일 구역이 조용해졌으며 일부 상점에서는 포도의 절반 이상이 판매되지 못한 채 썩어가는 상황입니다. 58세 상인 타본 씨는 뉴스 이후 매출이 급감하고 재고가 손상될 때까지 쌓여만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되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만 태국에 들어올 때 독성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안전 검사를 촉구하며 화학물질 검사를 통해 시장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태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판매 감소로 인해 운영을 주 3에서 4일로 줄이고 있으며 이는 2024년 9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37% 하락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사의 대출 승인 요건이 강화되면서 수요가 감소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중동 지역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계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명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